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어제 오늘 관심을 끄는 두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여론조사 결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결정됐다는 소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이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전문가들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인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한 분은 인사이트K 소장이시고요. 한 분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이신데 네. 인사이트가 그만큼 중요한 단어인가 보죠? 그렇죠. 예. 확실한 건 저희 회사가 먼저 이름을 지은 건.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배 소장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방이나 표절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인사이트 흔히 쓰잖아요. 네. 제가 이 이름을 지은 것은 예. 어떻게 하면 좀 인싸가 돼 볼까? 핵인싸. 그럼 인사이트 하셔야죠. 네. 근데 또 네. 이게 또 사전에는 인사이트로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고,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후보 결정됐습니다. 당초에 여론조사가 이틀간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들 다 알고 있었는데 네. 어젯밤에 이미 표본 3,200명 다 도달이 됐어요. 그러면 배 소장님, 이거는요, 우선 여론조사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거는 결국 범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까? 저는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다고 봤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현업에 있었던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가 이게 질문이 간단하잖아요. 질문이 야권 단일 후보로 네. A 후보, B 후보, 오세훈 후보, 안철수 후보 누가 더 적합하냐, 네. 경쟁력 있냐, 이렇게 간단한 조사도 없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조사에 대한 높은 관심도, 네.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도 물론 조사를 빨리 끝내게 되는 이유가 되겠지만 조사 문항이 또 워낙 간단했고 예. 또 조사 기관들은 이 조사가 워낙 또 중요한 조사니까 차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면접원 수도 충분히 또 확보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조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가장 큰 이유는 표창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조사에 대한 높은 관심도. 아하.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날짜에 네. 이 단일화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던.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응답자도 이거 단일화 여론조사 아니야? 아하.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전민기 팀장님, 네. 빅데이터, 요새는 뭐 거의 모든 부분의 빅데이터를 살펴봐야 좀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좀 유의미한 데이터 발견이 됐습니까? 일단은 더불어민주당보다는 확실히 좀 이 단일화만 놓고 봤을 때는 언급량으로 놓고 봤을 때 흥행에는 훨씬 더 성공했다. SNS.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뒤로 가면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아하. 네, 그래서 이 연관어, 감성어 같은 것도 보더라도 1위가 이제 미치겠다, 3위가 늦다예요. 미치겠다, 그러니까 늦다. 빨리 좀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고요. 아, 네. 이제 2위가 안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가 됐잖아요.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이런 이슈 같은 거는 끝까지 좀 끌고 가는 상황에서 예. 좀 이렇게 빵 터뜨렸을 때 좀 그런 화제성 이런 것들은 좀 더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3월 17일부터 단일화 언급량이 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급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비교할 때는 우리가 뭐 치킨이나 김치,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언급하는 것들과 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주일간 총 언급량이 김치가 한 4만 건이 넘었고, 단일화가 이제 24,500건 요 정도니까 요게 이제 19일에는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김치보다 더 많이 언급돼요? 예, 그만큼 이제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확 높아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네. 어쨌든 어떻게 흥행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두 후보에 대한 언급량 자체도 끌어올렸고 네. 단일화라는 키워드 자체도 관심도를 좀 더 몰입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컨벤션 효과 제대로 났네요. 자, 배 소장님. 네. 그런데요, 결과가 좀 싱거워요. 그동안 무슨 대부분의 여론조사든 경선 등 보면 뭐 표 차이가 얼마 또는 지지도 차이가 얼마, 또 누가 압도적,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네. 그냥 누가 이겼다 이것만 나왔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공직선거법 때문이라는 거죠. 공직선거법. 예, 공직선거법상
이 투표 행위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관련된 최종 수치는 공개가 안 되는 걸로. 네. 그래서 발표될 때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자세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아하.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 여러 가지 또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최근에 그 상승세 물들어 봤을 때 노졌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과연 이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후보의 또 영향력일까 생각해 보면 기회를 얻은 거죠. 무엇 때문에? LH 사태 때문에. 아하. 그래서 이 반사체로서 발광체라기보다는 요즘 네. 유행어입니다. 예. 반사체로서 잔뜩 이 물이 들어온 이 기회 자체에 이 국민의힘 또 오세훈 후보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LH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께서 좀 회초리를 때리고 싶은데 제일 세고 강한 회초리 옆에 있는 게 국민의힘이고 오세훈 후보다 이런 거죠. 그런 반사 이익을 가장 많이 얻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규정인데 네. 그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오차 범위 밖으로 상당한 차이가 났다. 이건 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게 이제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전언. 그러니까 이번 단일화와 관련된 양당에 예. 또 특히 이제 이긴 쪽에서는 좀 더 뭐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자의 전언인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내용을 했을 리는 만무할 테니까 네. 그러면 뭐 경쟁력도 그렇고 적합도도 아하. 오 후보가 더 우세했다 이렇게 이제 관계자가 전했다 그래요. 근데 이걸 뭐 공직선거법이 있으니까 믿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이긴 쪽에서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맞는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수치를 알아낼 방법은 있어요. 뭡니까? 왜냐하면 네. 양 조사 두 개의 조사기관의 관계자를 표창원 진행자가 불러서 예. 프로파일링을 하시는 거죠. 예. 이야기 안 하실 것 같은데. 프로파일링 그런 숫자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네. 불가능하다는 말씀 네. 드리고요. 전민기 팀장님. 네. 빅데이터로 보면요. 네. 그 어제 여론조사 직접 하기 직전까지의 네. 빅데이터량으로 혹시 어떤 후보의 검색량이나 언급량이 더 많았다. 이게 좀 확인이 되셨나요? 그 최근 일주일치는 확실히 오세훈 후보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 언급량이 많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표로 연결되진 않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떴던 이유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당시 후보를 인터넷 검색량, 언급량이 높았다라는 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예. 그 이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네. 그러나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또 많이 거론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언급량과 사실 연결짓긴 힘들지만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는 1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이제 안철수 전 네. 후보예요. 예. 예. 한 20만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한 10만 건. 네.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한 7만 8천 건이니까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관심은 늘 좀 높다. 예, 나왔을 때 관련한 좀 뉴스 보도도 좀 많이 되고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김종인 위원장까지 이제 대표까지 다 얽혀 있어서 그 보도되는 양도 많고 네. 언급도 가장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하. 그렇지만 최근에 그 오세훈 후보가 확실히 그 관심도 면에서 조금 역전을 하면서 네. 이게 이제 그 후보가 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긍정, 부정, 감성 비율을 좀 보는 건데 예. 이제 정치인 같은 경우는 부정 감성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대부분이.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예, 욕 먹는 게 많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긍부정 비율이 31대 69예요. 아무래도 여러 의혹들이라든지 또 다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다 보니까 네. 좀 부정 비율이 높았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보면은 37대 32로 긍정 감성어가 아주 살짝 높게 그래요? 나타났다. 이거는 누가 됐든 어쨌든 오세훈 후보를 좀 공격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어떤 네거티브가 그렇게 크게 먹히진 않았다. 그리고 내곡동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이게 터졌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반영되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 아하.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네. 해요.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언급량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화제가 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내곡동 땅이 돌발 변수였거든요. 오세훈 그렇죠. 후보에게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빅데이터가 주로 젊은 세대라면 빅데이터에 잘 언급 안 되는 거는 주로 보수층 또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는 잘 또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네. 그들이 볼 때는
위기 국면으로 봤을 수가 있는 거죠. 결집한다. 여당에서 총공세를 펴니까 오히려 오세훈 후보 이 야당 제1야당의 프리미엄이 작동돼서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LH 사태가 워낙 지금 이슈들 빨아들이고 있어서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결국은 단일화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전까지는 한쪽으로는 문항, 적합도를 물을 거냐, 아니면은 경쟁력을 물을 거냐, 또 하나는 대상 무선 100%를 할 거냐, 아니면 유선 10%를 포함할 거냐, 이거 가지고 서로 상당히 그 양보하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무선 100%로 한 것이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고 보세요? 근데 실제 이런 조사 방법과 관련된 또 질문 문구와 관련된 기준은 실제로는 큰 영향을 못 미쳤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연장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죠. 네. 실제 이제 기술이나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것이 사실상 더 중요했다. 아하. 왜냐하면 유선 전화를 포함하자고 주장했던 것은 이제 오세훈 후보 쪽이었고, 그래서 이제 보수층 지지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 전화를 주장하는데 또 본인은 무선 전화 100%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 무선 전화 100%나 또는 적합도나 또는 경쟁력이 실제 조사 결과에는 최종 결과에는 큰 영향을 안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단일화 직전만 하더라도 오적 안경. 네네. 네. 이게 이 표창원 진행자께서 착용하고 계시는 안경이 아니에요. 네. 그 오세훈 적합도, 네. 안철수 경쟁력 이렇게 해서 오적 안경을 했는데, 네. 자 이게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경선에 관여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적합도와 경쟁력, 이거 참고로 그냥 들어주십시오. 모두 오세훈 후보가 앞섰다는 얘기, 이게 별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의 차이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이 오세훈 후보 또 국민의힘이 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LH 사태로 이게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하는 거죠. 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처음부터 쿨하게 그냥 좋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합의가 되고 승리도 멋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보자면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민주당 지지 성향 시민들의 역선택 부분이었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걸러졌다고 볼 수 있나요? 효과가 좀 발휘됐다고 볼 수 있나요? 글쎄 이게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은 사실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할 후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사 면접원이 물어보게 될 경우에 아주 크게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더 그래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까?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곡동 땅 변수가 있으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볼 때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를 더 좋아서 선택을 안 하는 것이고, 보통 이걸 좀 이제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에이 지지하는 후보 없어요, 난 모르겠어요. 이러면 거의 무응답이 돼버리거든요. 빠져버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재질문을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조사 기간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에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누구예요? 물어봤는데도 아니 난 몰라요. 난 관심 없어요. 이렇게 응답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단일화 조사에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는데요. 단일화 경선 직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사이에 누굴 더 지지하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방송 3사입니다. MBC, 그다음에 SBS, KBS, 방송 3사가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20일, 21일 일요일까지 실시를 한 조사 결과인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일화 이전입니다. 자, 민주당의 박영선 대 국민의힘 오세훈. 박영선 30.4%, 국민의힘 오세훈 47%.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약 17% 가까이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크네요, 차이가. 보름 전으로 돌아가면 비슷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보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LH 사태로 인해서 중도층도 이탈하고 또 특히 이제 50대 표심이 이번 선거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50대 표심이 보수 야권 쪽으로 좀 기울어지면서 박영선 후보는 보름 전
40% 가까웠던 지지율이 올해 30%에 가까워졌고 네. 오세훈 후보는 LH 사태와 관련된 여파의 반사 이익을 반동을 얻으면서 네. 지지율이 50%에 가까워지는 현상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근데 이제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예. 앞으로 이 지지율이 계속 지속되느냐, 단일화 이후에 또 오세훈 후보 관련된 내곡동 땅 변수는 아직까지 의혹이 완전히 그치지는 않았거든요. 네. 계속 현재 진행 중인 것.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제 지지층들이 얼마만큼 투표하러 나가느냐. 네. 이 부분이 사실상 더 중요한데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접전지는 서남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서쪽 하늘에 달려 있다. 아하. 강서, 양천, 예. 금천, 구로, 또 영등포, 동작, 관악. 왜냐하면 이 지역이 박영선 후보의 지역구였던 구로구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쫓아가야 되는 박영선 후보로서는 이 서남권을 얼마만큼 이 판세 역전을 네. 도모할 것이냐, 시도 가능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전민기 팀장님, 네. 빅데이터 상으로 보시는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이제 안철수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가 최근에 언급량이 높았다고 했는데 셋 예. 중에 최근에 가장 언급량이 많은 건 박영선 후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허. 좀 인터넷상에서 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예. 그래서 이제 2주 전에는 그 키워드에 LH가 가장 많았다면 현재는 이제 도쿄라는 키워드가 도쿄. 가장 상위에 언급이 돼 있죠. 예. 아무래도 그 아파트 논란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음. 근데 이제 연관어 감성을 보면은 1위가 잘하다, 3위가 지지하다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아까 두 후보에는 아직 없었던 그런 단어고요. 네. 긍정 비율이 51, 부정이 45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 지지하는 분들은 결집을 해서 박영선 후보를 좀 지지한다라는 글들을 SNS를 통해서 좀 훨씬 더 많이 생산해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이제 네. 지금부터 뭐 여러 방송사, 언론사, 뭐 정당 여론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할 텐데 그렇죠. 네. 4월 7일 당일까지 진행되는 여론조사 중에서 언제 진행되는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게 D-6 예. 그러니까 본 선거일로부터 7일로부터 4월 7일로부터 이제 엿새 전부터는 이제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공표를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이제 깜깜이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깜깜이 기간 직전에 조사가 중요하죠. 아하. 왜냐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공표되는 조사이다 보니까 네. 이 결과를 가지고서 이대로 계속 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깜깜이 기간,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발표되는 조사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쏟아질 겁니다. 조사 결과가. 이 결과가 상당히 후보 진영에는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하. 앞서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 자신감 해가지고 그래 이대로만 가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테고 쫓아가는 후보는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경우에 자칫 이 지지층들이 투표소에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좀 바짝 지금 공식 선거 운동 기간부터 깜깜이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이때까지의 조사, 특히 이제 깜깜이 기간 직전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전민기 팀장님,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양자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까지는 거의 뭐 부동산 이슈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빅데이터 상으로도 그런가요? 뭔가 다른 게 보이진 않나요? 다른 이슈 아예 없고요. 아예 없어요? 그 세 후보 일단은 둘만 놓고 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도 그 연관어 상위 10위 안에 네. 오로지 부동산 이슈만이 들어있다. 국민은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있고 하하. 이 짧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의혹들이 더 커질 것인지 아니면 예. 또 이제 더 의혹들이 더 드러나고 그에 네. 대한 팩트가 체크되는 거에 따라서 예.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LH 사태 이후 안 그래도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이슈 외에는 아예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선거를 땅땅 선거, 땅땅 땅땅 선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는 땀 선거가 돼야 되거든요. 네. 상당히 아쉬운데 지금 LH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아하. 또 이게 또 여당 후보로서는 예. 대통령 마케팅을 못하는 큰 이유거든요. 그럼 이른바 LH 사태가 일파만파 예. 반사 이익을 얻는 쪽은 단이라도 승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만큼 네.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땅땅 선거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땅땅. 결국은 지금 마지막 주제까지 포괄해 주셨어요. 결국 LH 사태가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빅데이터 상으로도 그런가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네. 언급해 드렸지만 지금 LH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고 연관으로 계속 뜨고 있어서 어허.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추이를 지켜봤을 때는 지금 조사가 그 짧은 순간 안에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예. 좀 시원하게 나와 줄지가 좀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네. 여당 입장에서는 그걸 좀 뒤로 미루려고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줄지가 좀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실 준비한 내용이 무척 많았는데요. 두 분이 아주 너무 흥미롭게 재미있게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를 참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2260님, 표디님 오늘 방송 주제 너무 재밌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듣는데 오늘 정말 재밌었네요. 수고하세요. 두 분 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론조사와 빅데이터의 만남 두 분 케미가 너무 좋네요. 2567번님이 또 문자를 주셨고요. 두 분의 이야기 다음에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